한 요 도형과 글씨를 가지고 한 요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해볼 겁니다. 애니메이션. 자, 그러면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도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도형. 자, 그래서 여기 툴박스. 자, 여기 툴박스를 쭉 보시면은, 자, 여기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네모. 찾으셨나요? 예, 네모를 여러분들 꾹 눌러보시면 렉탱글, 엘립스, 폴리건이 이렇게 있는데, 렉탱글이 네모고 엘립스는 원이고 폴리건은 다각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렉탱글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 자,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쓱 그세요. 근데 그는데 시프트를 누르고 그세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네모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창을 크게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타임라인은 많이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자, 요 경계선이죠. 경계선을 이렇게 쭉 내리셔가지고 좀 창을 크게 봅니다. 이 창이 크게 보여야지 작업을 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타임라인도 조금 여유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네모를 그리셨으면요, 다시 선택 툴로 되돌아와요. 선택 툴로 되돌아오시고 타임라인을 잠깐 보시는데, 지금 타임라인에 이 클립의 길이가 몇 초로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5초가 아니신 분들 계시나요? 5초신가요? 5초가 아니신 분들은 요 끝을 잡고 더 늘리시면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를 일단은 색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자, 그래서 색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셔야 돼요. 컨트롤 창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 그래픽이라는 것과 비디오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픽이라는 것과 비디오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도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텍스트, 자막을 사용하실 때는 이 그래픽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여기 그래픽인데 두 개가 또 있죠. 벡터 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쉐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쉐이프를 엽니다. 쉐이프가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쉐이프를 여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appearance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색이나 뭐 스트로크, 테두리나 뭐 이런 것들을 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필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 컬러, 자, 이 컬러 피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색을 바꿔주세요. 자, 요거 색 바꾸는 거 설명드렸죠? 일단 스펙트럼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정사각형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컬러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움직여 볼 텐데, 움직일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가운데 동그라미는 잡지 마세요. 자, 얘는 트라는 거고, 자, 얘는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요 모서리 부분에 또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라운드 코너라고 해서 얘를 한번 잡고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코너가 이렇게 둥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요 빈 공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빈 공간을 잡고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움직임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왼쪽에다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해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부분의 핵심은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프레임 바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서 매 프레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디즈니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터가 한 장 한 장 그리잖아요. 그런 방식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프리미어 같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는 키프레임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위치를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왼쪽의 위치와 오른쪽의 위치만 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의 위치를 정해주면 이 키프레임의 사이에 움직임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게 키프레임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이 왼쪽 위치, 이 시작 위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제 키프레임에 대한 이해는 생기셨죠? 자, 그럼 키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일단 여기 어피어런스를 저희 색깔을 다 줬으니까 얘는 이 화살표를 눌러서 닫습니다. 네, 이렇게 닫으시고요. 자,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트랜스폼이라는 곳에서 작업을 해요. 제가 아까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벡터 모션에도 보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게 있죠. 여기도 있고 또 보면 트랜스폼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비디오에도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션과 벡터 모션은 닫아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 쉐입에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트랜스폼에서 B로 위치를 바꿀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꿀 거니까 이 트랜스폼 속성 중에서 어떤 속성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포지션이겠죠. 자, 그러면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자, 포지션 앞에 보면 요 동그란 모양이 하나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모양처럼 보이세요? 초시계처럼 보이죠? 네, 초시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스탑워치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요 공간이 좀 좁으신 분들은 자, 요 경계를 또 이동을 해서 좀 넓게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약간 지금 뭐 삼각형 같이 생긴 애가 하나 찍혔죠? 그렇죠? 찍히셨나요? 예, 요게 키프레임입니다. 자, 그럼 이 키프레임이 찍힌 위치가 어디냐면 플레이헤드의 위치예요. 플레이헤드가 0에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0의 위치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얘가 2초 후에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2초 후에. 2초 후에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플레이헤드의 위치를 자, 2초로 옮겨줘야 됩니다. 2초로. 자, 근데 플레이헤드의 위치가 2초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타임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타임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냐를 알려주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이 타임 코드가 이 땡땡이 돼야 됩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네모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얘를 끌고 옵니다. 네, Shift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또 키프레임 찍혔죠? 그렇죠? 그렇죠? 두 개 키프레임 찍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헤드의 위치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이제는 박스가 움직이기 시작하나요? 네, 그쪽 움직임이 생겼죠? 자,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제 2초 후에 원래 위치로 올 거예요. 그러면은 몇 초가 되는 거죠? 4초가 되는 거죠. 4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할 때는 항상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몇 초 후에, 몇 프레임 후에 어디로 이동하겠다. 그 시간 개념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4초 후에, 그러니까 플레이헤드를 4초로 놔야죠. 자, 왜 플레이헤드를 4초에 놔야 돼요? 플레이헤드의 위치가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요 박스를 직접 여러분들 끌고 이동을 했지만 자, 이번에는 이 포지션의 수치 값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케일과 로테이션, 오페시티는 수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 포지션은 수치가 두 개가 있어요. 왜 두 개일까요? 예, 위치는 좌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에 거는 X축, 뒤에 거는 Y축입니다. 그러면 가로로 움직일 거니까 어느 축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축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럼 이 X축, 자, 여기 마우스 이렇게 살짝 올려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되죠. 자, 클릭을 하시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싶으시면 Alt 키를 누르세요. Alt 키를 누르면 미세하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할 때는 구간 반복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거든요. 물론 편집할 때도 이렇게 구간 설정 반복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루핑, 그러니까 반복 재생을 시키겠습니다. 자, 반복 재생을 시킬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지금 여기 타임라인으로 오세요. 타임라인에서
자, 플레이헤드를 처음에 놓으시고요. 처음에 놓으시고 I를 눌러서 인포인트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헤드를 자 마지막에 5초에 놓으시고 이번에 아웃포인트 5를 잡아요. 자, 그럼 여기 인포인트, 아웃포인트가 이렇게 잡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루핑 버튼을 꺼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루핑 버튼이 이제 나와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죠. 오른쪽, 화면 오른쪽 밑둥이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누르시면 버튼 에디터라는 게 나오죠. 이게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랍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 꺼낼 기능들이 많은데 이 기능들을 다 꺼내놓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랍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필요한 걸 하나씩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핑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루프 플레이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루프 플레이백을 누르시고, 자, 자, 플레이를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되죠? 루핑이 되죠? 반복 재생이 되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루핑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작업하시기 조금 더 편하겠죠? 자, 되셨나요? 예, 자, 이제 아시겠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예, 그러면 이번에는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원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엘립스가 있었죠? 자, 엘립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엘립스 선택을 하시고, 자,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자, 원을 하나 그립니다. 네, Shift 키 누르면 정원이 되고요. 자, 다 그려주셨으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 툴로 다시 바꿉니다. 되셨나요? 제가 지금 요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을 선택하고 그리시라 그랬죠. 만약에 이 클립이 위에 하나 더 생기신 분들은 지우시고 다시 그리세요. 자, 제가 요 클립을 선택하고 그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얘를 선택하고 그리면 이 안에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 자, 그러면 다시 이펙트 컨트롤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뭐가 생겼죠? 쉐입 2가 생겼죠? 자, 얘가 원입니다. 얘가 원이에요. 그래서 얘도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눈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필 컬러를 바꿔줍니다. 그럼 원하시는 컬러로 바꿔보세요. 바꾸셨나요? 자, 얘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얘를 자, 일단은 위에다가 딱 갖다 놓고요. 여기가 이제 시작 위치가 될 겁니다. 시작 위치가. 자, 그러면은 똑같이 2초 후에 아래로 갔다가 2초 후에 제자리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이제 애니메이션 해줘야 되죠? 이 쉐입 2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에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 키프레임을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몇 초에 만들어야 돼요? 시작하는 키프레임을 몇 초에 만들어야 되죠? 0에 만들어야죠. 0에. 키프레임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죠? 플레이헤드라 그랬죠. 플레이헤드. 그러면 이 플레이헤드가 0에 와 있어야 됩니다. 0에 와 있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뭘 눌러서 키프레임 찍는다 그랬죠? 자, 포지션 앞에 있는 초시계. 자, 초시계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키프레임을 찍어줘요. 찍어주셨나요?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를 2초. 자, 2초 후에는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플레이헤드를 자, 2초에 일단 놓고, 자, 이 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쭉 내려줍니다. Shift 키 역시 눌러가지고. 자, 그 다음에 4초. 예, 4초에 왔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도 좌표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얘가 X고 얘가 Y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Y축으로 움직이셔야 되겠죠. 자, Y축으로 움직이는데 가까이 왔을 때는 미세하게 좀 조절해 줘야겠죠. 그러면 Alt키 누르시고 조절하시면 미세하게 조절이 된다 했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텍스트 이용해서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옆에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플레이헤드를 여기다 놓고 쓰시면 요 위에 써지니까 얘를 옆으로 이렇게 빼서 쓰겠습니다. 빼서. 자, 검은색 화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텍스트 쓰는 거 배웠죠? 자, 여기 지금 요 부분을 툴박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툴박스의 T. 자, T가 글씨를 쓰는 거죠. T를 눌러서
글씨를 쓸 텐데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씨를 쓰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고 글씨를 써주십니다. 글씨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글씨를 써주셨으면 얘를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선택 툴로 바꾸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빨간색 상태는 글씨를 쓰는 상태인 거예요. 글씨를 입력 상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클릭을 하시면 상자만 계속 생겨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선택 툴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럼 얘가 파란색 상자가 되잖아요. 얘는 그러면 이제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얘 글씨를 일단은 수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수정하려면 어떻게 가죠? 어디서 한다 그랬죠? 자, 이펙트 컨트롤에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래픽의 텍스트의 가로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글자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레이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레이어를 열고 여러분들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로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셨나요? 그리고 크기. 자, 크기는 여기서 바꾼다 그랬죠? 자, 여기 숫자를 움직이셔도 되고요.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으니까 적당히 움직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변경을 해보세요. 자, 필 컬러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이 글씨를 자, 여러분들 가운데다가 일단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자, 그런데 가운데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가운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가운데가 표시가 된다 그랬죠?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시다 보면 이 빨간색 그리드선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때가 정확하게 가운데 왔다는 뜻이에요. 가운데다가 위치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해볼 거예요. 회전. 예,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씨 속성은 작업이 다 됐으니까 여기 소스 텍스트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닫으시고요. 자,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열려 있으면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밑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작업하실 때 귀찮더라도 이렇게 작업이 된 거는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트랜스폼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랬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제 손가락으로 나오잖아요.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띄지 말고 움직여야 돼요. 띄지 말고. 자, 이 땡땡을 클릭을 하고 띄지 말고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그렇죠? 왼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돌게 해주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자, 그러면 일단 컨트롤 Z에서 원상태를 두시고 자, 이 글씨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왼쪽 끝에 보면 동그란 뭐가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앵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의 역할은 뭐냐면 애니메이션의 중심 축을 의미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중심 축. 네, 그래서 이 앵커 포인트가 애니메이션 할 땐 되게 중요한데 이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잡고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이동을 시켜줍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로테이션을 움직여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죠. 자, 그러면 일단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2초 동안 두 바퀴가 돌게 할 거예요. 2초 동안 두 바퀴. 2초 동안 두 바퀴. 자, 그러면 0초일 때 일단 키프레임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럼 초시계 로테이션 앞에 있는 초시계. 자, 이 초시계 모양이 키프레임을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초시계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키프레임은 이제 0도인 거예요. 0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초라 그랬잖아요. 자, 2초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타임 코드에서 플러스 2초. 그럼 얼마를 입력한다 그랬죠? 2만 하면 안 되죠? 2.0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그럼 얘가 이제 2초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각도, 얘는 각도예요. 두 바퀴가 되려면 얼마를 입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720도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720. 자, 그러면 여기 보면 2 곱하기 땡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도 루핑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 인아웃 포인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인아웃 포인트, 내가 루핑할 구간을 인아웃 포인트로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 인 누르시고 끝나는 부분에 O 눌러서 인아웃 포인트를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세요. 회전을 하나요? 회전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엔 1초 동안 얘가 멈춰 있을 거예요. 1초 동안 멈춰 있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초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초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저는 지금 7초 13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붙여서 정확하게 프레임이 떨어지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아까 시작하는 위치가 얼마였죠? 5초였으니까 두 번째 프레임이 2초 후지고 여기서 1초죠? 그러면 몇 초가 돼야 돼요? 8초가 돼야 되는 거죠. 8초. 그래서 8초에다가 플레이드를 딱 놓고요. 얘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키프레임과 똑같은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키프레임을.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키프레임을 만들려면 뭘 누른다 그랬어요? 초시계를 누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 프레미어에서 키프레임은 처음에 누를 때 작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눌러놓으면 작동을 시작을 하고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럼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여러분들 스탑워치 사용하실 때 리셋 버튼 누르면 0이 되는 것처럼 이 키프레임, 이 스탑워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자, 이 메시지가 뜨죠? 키프레임을 지워버리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리셋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서 OK를 하면 다 없어집니다. 키프레임. 그죠?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에서의 키프레임, 이 스탑워치는 처음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할 때 눌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예 리셋이 돼버린다. 네. 그럼 어떻게 추가를 해야 될까요?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요 버튼으로 추가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이것도 다이아몬드 형태죠. 여기를 마우스 살짝 올려보시면 자, add 키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키프레임 하나 찍혔죠. 그렇죠? 그러면 요 사이는 안 움직입니다. 왜냐? 똑같으니까. 똑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5초로 갈게요. 5초. 자, 5초. 5초가 아니라 10초로 가겠습니다. 10초. 자, 플레이드를 끝에다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끝에. 자, 끝에다 놨는데 글씨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키프레임의 위치가 마지막에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자, 얘를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분명히 얘가 이 위치에 있는 건 맞는데 왜 그러냐? 플레이헤드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플레이헤드가 있는 위치에 프레임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플레이헤드의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최대한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눈금이 나타나잖아요. 이 눈금 한 칸이 프레임입니다. 이게 한 프레임씩이거든요. 근데 플레이드의 오른쪽의 프레임을 보여주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럼 이 마지막 프레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키보드에 왼쪽 키보드를 눌러서 마지막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다가 얼마를 입력하냐면 다시 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 또 찍혔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얘가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움직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움직였다. 시계 방향으로 2초 움직였다가 1초간 홀드했다가 다시 반대로 2초간 움직인다. 그렇죠? 이 애니메이션은 방향이 다르다.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그걸 이제 키프레임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을. 그러니까 키프레임 수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키프레임이라는 것은 수치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수치. 네.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각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프레임을 수정을 하려면 항상 그 키프레임의 위치를 플레이헤드로 이동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두 번째 키프레임을 수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플레이헤드의 위치를 두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키프레임을 수정을 하겠다. 그럼 세 번째 키프레임에 얘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럼 이 키프레임의 위치에 가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지금 요 키프레임의 이 색깔이 헤드가 이 키프레임 위치에 정확하게 와 있으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위에 정확히 가 있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 키프레임 사이에 또 그 화살표들이 있죠. 키프레임 사이사이를 이동하는 애들이에요. 사이사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의 값을 이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신다면 키프레임의 위치, 값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값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우냐면 안 멈춰 있다. 그런 지금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지금 제가 세 번째 키프레임 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안 멈춰요.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아까는 멈추는 구간이 있었는데 얘는 안 멈추잖아요. 자, 그러면 키프레임을 제가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 자, 두 번째 키프레임은 2 곱하기 땡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몇 바퀴라는 거죠. 바퀴라는 거고 뒤에 있는 건 각도인데,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키프레임의 값이 2 곱하기 땡땡이면, 자, 세 번째 키프레임의 값 멈춰 있으려면 키프레임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동일해야 되는 거죠. 키프레임의 값이 동일해야지 얘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키프레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키프레임의 개념은 뭐예요? 중요한 위치의 포인트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각각의 키프레임은 수치를 갖고 있어요. 포지션이면 X값, Y값을 갖고 있는 거고, 로테이션이면 각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조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아까 두 번째 키프레임이 2 곱하기 땡땡이니까 세 번째 키프레임도 얘도 2 곱하기 땡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스케일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 자, 그러면 역시 같은 위치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의 플레이헤드를 놓으시고요. 스케일을 조절하려면 스케일 속성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찍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스케일 앞에 있는 초시계를 클릭을 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 스케일 값은 자 0%, 그러니까 얘는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을 줍니다. 0.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0. 자, 0을 주니까 어떻게 됐죠? 얘가 사라졌죠? 예, 안 보이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키프레임 위치, 얘를 100을 줍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 키프레임의 위치, 자, 세 번째 키프레임 위치는 똑같은 값을 줄 거예요. 똑같은 값을 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요 add 키프레임을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add 키프레임을 눌러서 똑같은 키프레임 위치.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키프레임에서는 다시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도형과 얘를 합쳐볼게요. 도형과 글씨를. 자, 그러면 합치려면 이 글씨를 이 두 번째 트랙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글씨를 두 번째 트랙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프리미어에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해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가지고 또 해볼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한 요 도형과 글씨를 가지고 한 요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